이것이 난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 토지 이용 계획은 조합에서 절대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조합에 준 가이드라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이드라인대로. 이쪽은 왜 학교하고 종교시설이나 공원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었냐면 2030은 이쪽을 지구통경축선이라고 해요. 오른쪽은 광역통경축이라고 합니다. 광역통경축 쪽은 층수를 그렇게 제한받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구통경축선은 저층으로 배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올릴 때 여기에다가 높은 층을 그때 배치를 했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여기는 지구통경축선이니까 저층으로 배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때 그냥 주진 않아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설문조사 이 양식을 가지고 야 우리 조합원들이 학교를 여기다가 원해. 여기 배치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학교를 여기다가 오게 되면 학교는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구통경축선이 풀리지 않으면 이쪽에 학교 배치를 못해요. 지구통경축선이 풀려야지만 이쪽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학교 옮기려고 하는 이쪽에다가 똑같이 한 동을 배치해야 돼요. 이 동에다가. 그러면 이쪽은 한강변을 바라보는 세대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반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가 이래라고 하는 무기로 쓰려고 협상하는 무기로 쓰려고 제가 설문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합원들 의견이 가장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분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냥 이 도시계획도로 다 빼고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영향표가 한번 통과가 안 돼봐야지 아 이렇구나라고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쪽 올림픽로니까 이쪽하고 송파대로변은 출입구를 못 내잖아요. 차량 출입구를. 그러면 이쪽하고 2cm 쪽하고 한가람도 이쪽밖에 못 내요. 차량 출입구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갈 때 밀리는 건 상관없어요. 나갈 때는 주민들 지그들끼리 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나갈 때 밀리잖아요. 신호 때문에. 나갈 때 밀리는 거는 서울시에서 관여 안 해요. 입주자들만 불편하면 되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 밀리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으면. 들어갈 때 밀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5단지 입주민들 때문에 주변 단지가 밀려요. 막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됐든 출입구를 내야 되잖아요. 출입구를 내야 되는 그 순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돼요. 여기는 도로를 못 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문할 때는 여기 출구 없이 낼 거예요. 자문을 3번 받으면 되면 한 번 더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조합에서 마치 상가 때문에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한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관통도로가 문제가 된다면 이걸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학교가요. 학교가 여기 있어요. 학교가 여기 있으면 이런 선형의 도로는 못 내겠죠. 도로를 내더라도 직선 진짜 관통도로가 되버려요. 진짜 관통도로가 되버리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학교까지의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시설들이 다 바깥에 가는 거는 서울시에서는 맹지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요 말 안 들으면 출구를 막아버린대요. 트리지온 가면 그 안에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이 신축을 하니까 거기를 우리 땅이라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 시설이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압구정 3구역에는요 여기 뭐가 있고 막 여기 뭐가 있고 그러는데 도로를 이렇게 뺀 게 아니라 이렇게 빼면서 막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막 동그랗게 막 이 도로가 돼 있어요. 시설이 있는 데마다 다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여기다 두게 되면
서울시 자문위원회에서 야 도로 여기다 만들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쪽은 통로를 내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가 됐든 출구를 내야 되잖아요. 이 출구를 안 내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요리 내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도로로 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다행인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우리가 부서별로 지금 돌려봤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돌려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한 차선을 내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한 차선만 내줘요. 근데 경찰서에서 야, 두 차선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차선 갖고는 여기 이 5단계 때문에 교통량이 감당이 안 돼. 근데 2개 차선을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2개 차선. 근데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가 돼요. 근데 경찰서 교통과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공문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쪽 출구를 내려면 2개를 내야 되죠, 문제가.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지금 현재 2030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지금 안 하고 보류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관통도로라고 그러고 막 계속 이러니까 그러면 통로를 요리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민원이 전체 3종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다 하는 아이들 우리 조합원들이 그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가 지금 2만 평인데 준주거 지역이 2만 평인데 용적률 100%면 2만 평 건축 면적이 빠져요. 지금 현재 건축 면적은 지상 8만 평입니다. 근데 용적률을 300%로 하면은 2만 평이 줄어들잖아요. 분양가로 따지면 1조 2천입니다. 1조 2천원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준주거 지역인데 왜 용적률을 400%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용적률 500%로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용적률 500%로 하면요. 2조 4천억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빼더라도 세대당 4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과밀하냐? 과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70층, 60층 빼놓으면 이걸 한 동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요거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이거 설문지가 가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전체 3종으로 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준주거지역을 하기를 원하냐? 준주거지역을 하는데 용적률 400을 원하냐? 500을 원하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장점만 설명했는데요. 단점을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올라가잖아요. 공사비. 35층 일대하고 50층, 70층 일대하고는 공사비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물론 공사비가 올라가는 만큼 분양가도 올라가겠죠. 공사비 올라가는 만큼. 근데 문제는요. 공사비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공사편들이 조합해는 안 됩니다. 공사비는 잡으려고 생각 안 해요. 국가에서. 근데 분양가는 잡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비용은 더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히 풀려버린다면 모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가가 완전히 풀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비용은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500%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상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학교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학교 옆쪽으로는 준주거지역을 못해요. 학교 왼쪽으로는. 왜 그러냐면 학교 주변에는 다 저층으로 위치해야 돼요. 일조권 때문에. 일조권이 그만큼 붙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쪽 준주거지역의 이쪽 동이 47층이었어요. 요 동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장미 아파트의 아래에 있는 중학교까지 그늘이 가요. 이게 뭐 5배까지 가린다고 그러네요. 5배까지 가린다고 해서 요 층수를 이제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정작 바로 옆에 학교가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이제 낮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앞에 이쪽에는 아파트 자체를 못 짓습니다.
공원을 대신에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요거 지금까지 조합원들 민원사항이고요. 또 하나 추가된다면 상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반포 1, 2, 4, 2구 상가가 25,000평입니다. 대지 면적은 우리하고 똑같이 108,000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상 8,000평, 지하 4,000평입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중앙상가에 계신 조합원들은요, 땅이 2,629평이에요. 중앙상가 땅만. 저쪽에 있는 거는 다 무시하고 중앙상가 땅만 2,629평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적률이 400%야. 그럼 40,000평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8,000평에서 6,000평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협의를 했는데 7,000평이 남았다. 그럼 7,000평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8,000평을 계획했어도 6,000평으로 협의가 될지 5,000평으로 협의가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나머지만 남으면 조합에서 분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분양할 거는 지하 말고 지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하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기 중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지하를 1,100만 원만 받으면 이익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사비보다 더 받으면 이익이다. 그래서 미분양될 거는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서울시에다가 요청이 될 것이 뭐냐면 현재 서울시의 주상 비율은 80대 20입니다. 비주거 비율은 20%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상 준주거 지역이 지금 8만 평인데 8만 평 중에서 8, 26, 16,000평은 비주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26% 정도 돼요. 처음에는 34%였어요. 왜냐하면 뭐 관광 특구 해가지고 막 서울시에서 막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34%를 26%로 줄인 거예요. 오피스 포함입니다. 오피스 포함. 그럼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려는 거는 주상 비율을 10% 이상으로, 20% 이상이 아니라 10% 이상으로 줄이자.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는 5단지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단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상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보다 오피스 분양가가 더 낮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더 낮은 걸 줄여야 되는 것이지, 아무튼 20%가 됐든 10%가 됐든 그 여유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더 낮은 걸 우리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뭐 혹시나 물어보시면 어디 유도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그럼 학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학교 전체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또 상가가 많다면 아 그럼 상가 그냥 줄이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서 설명 하나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의서는 나중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요. 근데 지금은 사업 방식을 바꾸더라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에서 대의원의 의견을 거쳐서 공문 보내면 됐어요. 근데 하도 그냥 이 생각을 달리하신 분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야 신청할 때도 조합을 30%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받는 동의서는 선착순 줄 서는 동의서예요. 일단 줄을 서야지 순서대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문 방식은 1월 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별로 신청한 단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순위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단지 지금 두 군데 조그만 단지들이 두 군데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텐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서 다음 주 초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0%를 먼저 받아서 신청을 막 해놓고 그 다음에 50%까지 저희가 이제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민동의서 양식을 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리타분하냐면요. 이 양식 한번 보실래요? 주민동의서 없는가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이사님.
4페이지 있는데요. 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나눠드릴게요. 그때가 나눠.